생생한 정치 현장의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다루는 생방송 정치 본색입니다. 또 긴장해. 어색하다니까요. 긴장해가지고. 예,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진장입니다. 자, 우리 그 82일 만에 비대위가 소개 좀 해줘요, 진짜 저도. 문을 내일 닫을 것 같은데요. 문 닫기 닫아요? 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철입니다. 예, 김종욱 교수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아니 뭐 자꾸 이게 시키는 게 원래대로 해. 힘들어요. 대본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대본 있으니까 더 힘들어. 대본을 없애가죠, 그럼. 대본 없이 해야 대본 되나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양머리에서 본격적인 개머리로 넘어갔다. 양두구육에서 구두구육으로 바뀐 또 개판이 개판.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웃기잖아요. 안 웃겨요? 아니 근데 개머리, 집권 개머리 여당이 그러는데. 저렇게 혼란스러운데 두 분 너무 신나서 만면의 미소를. 우리가 했어요. 자기들이 얘기했는데 왜 팝콘 우리 보고 가죠, 그래요? 팝콘 가.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 싸움 구경. 신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김나연 아나운서의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82일 만의 비대위 시계제로입니다. 어제 오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윤핵관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인용해 당내 권력투쟁을 비판했던 이 대표가 이번에는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한다며 비판 강도를 한층 높인 겁니다. 친윤계 의원 중심으로 당의 비대위 전환이 본격화되자 이를 압박하는 윤핵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양머리, 개머리 논쟁입니다. 양두구육, 구두구육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실제로 개장사라는 뜻이에요. 개장사.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 그 편파 방송에는 사회자 교체해라, 교체해라, 교체해라. 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웃으면서 할 수가 이게 있어요. 원래 중국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언제인지 아세요? 구한말에 구한말? 조선의 망하기 직전에 이또 히로부미를 보고 양두구육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또 히로부미가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동북아의 평화라든가 이 동양 평화론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침략자다. 그렇죠. 그래서 양두구역이라는 이야기가 너무하네. 나왔어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토 히로부미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그 이야기 한 건가요? 너무하네. 알 수가 없네. 누군지 양두구역이. 전화해서 좀 물어보세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지에 대해서. 걔가 제 전화 받겠습니까? 일단 뭐 걘가요? 이제 아니 그냥 뭐 난장판 방송인데 아마 그냥 극단적 상황으로 온 해버려요. 거죠. 완전히 극단적이죠. 당원 네. 당규도 무시하고 윤핵관들은 자 비대위 체제로 가자, 비대위원장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네? 당원 당규를 고치든가. 그러겠죠.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렇게 당원 당규를 해석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럼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죠. 또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게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 윤핵관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준석 대표, 당신이 물러나야 당이 사네. 제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주게. 자진 사퇴해요, 당 대표에서. 그럼 비대위로 갈 수 있죠. 그 두 가지 물러나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안 물러나죠. 어. 법정 소송하겠다고 지금. 이런 게 법정 소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 소송을 한다고요? 법정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당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끼리 싸웠는데 쟁송까지 가게 되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잖아요. 제가 그것도 딜레마예요. 윤석 당대표 같은 거 마찬가지인데 좋다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하게 된다면은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벌어진 일이 훨씬 더 큰 예를 들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준석 당대표가 못하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나쁜 문제가 발생해요. 법원이 정당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 나가야 돼요. 어딜 아마- 나가? 자꾸 저번 주부터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아니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아니 그래도 당의 중심을 잡고 당의 당원과 당규를 지키는 그런 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야죠. 당원과 당 당헌과 당규를 당원과 지키는. 당규를 윤리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스스로 안 지키면서 무슨 당원 당규를 얘기해요. 지금 뭘 안 지켜요? 아니, 나가서 예를 들어 계속 비판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뭐 당원 당규에 너 당원권 정지당하면 당 비판하면 안 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정리하고 합시다. 뭘 정리해요? 지금 일단 말싸움하고 있는데 왜 누구 편인지 끊어요? 정리해야 돼. 아, 네. 자, 장성철 소장님은 이준석 편? 저는 이준석 편이 아니라 당원당규, 보수우파, 국민의힘의 편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람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충성해요? 저요? 조직의 대한민국. 충성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냥 뭐 영토, 주권, 국민 중에 그 셋 중에 어디? 국민에게 충성.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추상적 사람. 네, 추상적 사람, 죄송합니다. people. 자,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욱 교수님은 이준석 대표 편이 아니시네요, 지금? 아니 전 둘 다 편이 아니죠. 둘 다 이상하잖아요, 하는 게. 둘 다 이상하다. 여하간 상관없이 이준석 당대표는 자기는 양머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그런가요? 윤핵관은 뭐 개장수. 개머리라고 얘기하는 것 개장수지. 같고. 개장수,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진짜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싸우는 거지? 뭘 하자는 거지? 아니, 어떤 형태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당권 잡으려고. 왜 싸우는 겁니까? 이준석 2024년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당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어차피 공천권 이전에 끝나는데. 그 또 하나는 이준석 정말 싫어. 나 너 같은 애랑은 우리 당에서 보수우파 진영에서 같이 정치하기 싫으니까 너 그냥 나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감정. 싫은 사람하고 같이 못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누구의 생각입니까? 윤핵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구성원 전체의 생각입니까? 구성원 전체 생각이라기보다 뭐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야죠. 저번 야. 주에 뭐 내부 총질 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준석을 싫어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추정하는 윤핵관들은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석을 근데 해야죠. 윤핵관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생각은 명확한 것 같고, 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얘기했으니까 총질하는 당대표를 둘 수 없잖아요. 이건 맞는 것도 윤핵관은 뭐 당연히 윤심이니까. 아니 당대표 국회의원 80%가 탄핵하려고 그랬다면서요. 그거는 네. 대선 과정 중에서. 아 그러니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은 아니죠.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친윤이 한 몇 퍼센트라고 봐야 돼요? 친윤 예, 친윤. 32명, 한 50명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50명. 그럼 그냥 나머지 50명은 홍위병들은 50명. 홍위병은 50명. 50명은 눈치. 눈치. 네. 그럼 이준석 대표 편의 현역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냥 없다. 하태경 야. 의원 정도가 아유 이준석 대표 그냥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준석이 너도 좀 너무 감정적인 대응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지. 고립무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고립무원이 된 이유는 자, 첫 번째 네. 본인 탓이다. 본인 두 번째. 탓이죠. 대통령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둘 다죠. 둘 다다. 그러니까 본인 싸가지 없잖아요. 예의도 없고. 이준석 대표랑 말을 섞기를 싫어해요, 의원들이. 의총장에 가봐요. 처음에 딱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그 의총장 우리 알잖아요. 가운데 길. 가운데 그리고 쫙 가잖아요. 의원들 고개 돌려요. 이렇게. 원래 그 지나가면 안 사방에서 악수하려고 하고 막. 근데 딱 네. 권성동 원내대표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다 악수하고 막 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조차 이준석 대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하냐? 첫 번째,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인사도 잘 안 한다. 그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한테 막 전화로 직접 만나서 뭔가를 조언도 하고 건의도 하면은 꼭 공박을 한대요. 아, 이거 틀렸어요. 그거 왜 그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저 인간하고 얘기하기가 싫다. 그래서 이제 감정들이 쌓여간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소통을 잘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대면해서는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온라인 소통도 뭐 지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네. 뭐 그냥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대표를 쫓아낼 일이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인간성의 문제와 이 당대표라는 리더십 선출 과정은 다르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인간성은 조금 별로다 이야기시네. 인간성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인간성 좋다. 그럼 인간성 나빠서 쫓겨난다. 이렇게 우리 장 소장님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인간성도 나쁘고 네. 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불신을 표하고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싫어하니까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없는데 대통령도 싫어하니까. 이 두 가지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사라져요? 근데 대통령이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국민이 뽑아준 거니까.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여를 안 하시면 되죠. 왜 그렇게 관여를 하십니까? 관여합니까? 본인은 안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뭐 근데 문자에 그게 문자도 그렇고. 나왔으니까. 사적 대화라면서요. 대통령실에서 네. 괜히 내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지난 주말에 최고위원들한테 사퇴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식의 기사가 났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자기 생각을 와가지고 최고위원들한테 얘기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관여한다고 봐야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윤 대통령은 비대위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웃기죠? 그잖아요. 그죠? 이게 가야 된다는 내용들을 보고받았다고 얘기 기사로 나온 거예요. 대통령실 비대위로 가는 기류. 거기다가 최고위원 사태, 대통령실 기류 반영된 것. 뭐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과제 정도가 아니라 기획이죠. 형님 저 그거 다 복사 좀 하나 해줘. 나 공부 안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기사에는- 김종욱 교수님 그 기획이죠, 기획 이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되는가요? 당내 문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않겠다고 했다. 자기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관여해도 이상하긴 해요. 실제적으로는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입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과거의 총재처럼 당 총재처럼 애도 권한이 없잖아요. 관여하는 대통령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당원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 관여하는 건 괜찮은데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수보회의 때 배신에 정치하는 사람 국민 심판해 주세요. 한마디 딱 하니까 친박들이 유승민 막 몰아냈잖아요.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찍어놓고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무에 대한 개입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럼 우리가 정치적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뭐 해석? 법률적으로 안 되는 왜 것도 근데 아니고 모르는 척 하세요? 당원 당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모르는 척 하시냐고. 좀 더 계속 하시라고. 실은 안 할래. 내가 계속 비판하는 아까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무슨 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화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네. 제가 볼 때 이건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건데 왜 거기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정치적인 레토릭이거나 액션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다 아시잖아요. 대선 때부터 엄청나게 싫어했던 거. 그리고 대통령 입장 자체가 예를 들면 내부의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싹 갈아엎어가지고 소위 윤석열 체제를 바꾸겠다는 생각들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본인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소위 직무대행이라는 체제로 합의 본 거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갑자기 문자가 딱 걸리니까 에이 좋아 빠르게 가 결정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기획한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 부분은 저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당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네. 이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하신 거다라는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경제 위기라든가 민생 위기가 심각한데 네. 왜 당내 갈등을 양산하는가라는 하나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윤핵관이나 윤 대통령은. 네. 임기 초기고 선거 앞으로도 한 1년 한 7, 8개월 남았잖아요. 지금 아니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 당을 못 밀고 휘어잡는다.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지금 계속 당은요. 네. 윤핵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제? 장핵관이 문제입니다. 그건 뭐 간장 김장 나올 때 이미 다 얘기가 됐던 건데. 뭐. 장핵관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수영 의원, 이철규 의원 이렇게 장핵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완전히 배현진 의원도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홍위병이 돼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야, 그러면은 여기에 또 동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호가 호의. 아. 자, 호랑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호랑이 앞에 딱 서가지고 호랑이인 척 폼 잡는 사람은 장제원 의원인 겁니다. 호가호이라는 단어는 고민정 의원한테 물어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시잖아. 전화 한 통해서 좀 해외 물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호가호이 한다 그러는데 뭐야? 근데 재밌어. 이철규와 배현진은 달라요. 제가 볼 때. 어때요? 이철규 의원은 제가 볼 때 윤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윤심의 흐름의 향방을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배현진 최고위원은 말하는 것처럼 장애관일 수도 있는데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바로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 이준석 딱 얘기 나왔을 때 너 뭐야? 나오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대통령이 말을 못하니 내가 대신 이런 식의 좀 느낌이 있어요. 배현진도 직접 뭐 격려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가 취재한 이 최고위원들 상황, 배현진 최고위원, 네. 조수진 최고위원들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비대위, 또 다른 분란의 시초입니다. 먼저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둘러싸고 윤핵관과 이준석계의 대립이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 가능성은 사라지는데요. 이 비대위 전환을 두고 이준석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 성격을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친윤계와 당권 주자들은 관리형 비대위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혁신형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대위 안착까지는 hom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고요.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한다고 했죠? 했어요. 했고요. 그러면 자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 사퇴하고. 사퇴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반이 붕괴되면은 아니, 최고위는 저기도 사퇴했잖아. 아니죠. 거기는 직무대행만. 직무대행 사퇴했어요. 아니 원내대표는 그대로 남아 있죠. 아까 직무대행만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맞네. 좀 원내대표니까 약하다고 당연직이네. 봐요. 그럴 거면 원내대표도 사퇴해야지.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님하고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판 발언은 좀 저 없을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양머리예요, 괴머리예요. 근데 그분. 왜 형 또 왜 그래 또? 자 일단은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권성동 최고위원회가 몇 명인지 몇 명이 사퇴하면 붕괴되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그런 좀 게 해주세요. 없어요.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리가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이 뭐 다르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남을 때까지 아니면 다 사퇴해야지 기본적으로 비상 상황이다 와해다라고 하는 건데 웃긴 게 뭐냐면 지정 생존자도 아니고 한 명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고 직무대행을 뗐잖아요. 당원 당규상 무조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게 돼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현재도 나 안 한다고 했지만 본인은 직무대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원 당규상은 예를 들면 사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원내대표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거기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그만둬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정미경, 김용태만 남았어. 그럼 정미경 최고도 그만둬. 정미경, 김용태는 친 이준석. 네. 예. 근데 아마 정미경도 그만뒀어. 김용태 정도만 남을 거예요. 그럼 김용태가 네. 직무대행이 되는 거야. 당 대표 직무. 당당규상 와. 직무대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내대표이고 그 다음번에는 다득표자 최고위원 순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김용태 의원이 끝까지 버티면 나는 당대표 직무대행이다.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들 보궐선거를 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상 상황이라 할 수가 없는 거야. 한 명이라도 김용태 있으면. 최고위원은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요? 30대 아마 중반? 37 정도. 맞네. 난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비슷한 줄 알고 아닙니다. 20대에 출세했다 이 말씀 아닙니다. 드리려고 했더니. 정치를 오래 했고요. 오래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거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 아니야. 권성동도 못해. 직무대행이니까 못한다니까. 그럼 누가 임명해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을 열면 된다니까요. 전국을 지금 그 전국 열어버려서 열어가지고 당원당규 개정해서 당원당을 개정해. 예, 비대위 해버리는 거. 그다음에 조기전대 하는 거죠. 그 서병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이게 지금 전국위원회 비대위상 맞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서병수 의원은 친윤이 아니잖아요. 신윤이 아닌데 또 아이, 조심해라 또 뭐 이러면 또 전화 오겠죠. 문자 네, 오거나. 당연히 전화 오겠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당의 당원 당규는 우리 생각하는 헌법 법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 합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당내 개파 간에. 그래도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약속을 뒤집으려면 전국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국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도 다양한 개파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근데 거기는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50% 이상.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보수파 쪽에 있던 사람들은 과거의 민주당에 대해서 너희들은 당원 당국 고쳐가면서 니들의 원하는 그런 사람 공천도 하고 니들에 맞는 그런 신념과 고집으로 바꾼 거 아니냐. 당원 당국 무시하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정당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거든요.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다. 당원 당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당내에서 타 개파를 배려하는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나오기 전에 당원 당규를 미리 손봐야죠. 근데 일이 터지고 나서 당원 당규를 고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글쎄요. 약속인데 대국민이 이제 그 우발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공개가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시간 벌어놓고 진보대행 체제로 이준석 당대표 완전히 아웃시키고 계획을 다 짠 건데 이 짠 게 예정대로 안 되니까 안 돼. 레츠고 한 거죠. 레츠고. 왜 안 되냐? 입장에서는. 딱 6개월만 때리고 나면 경찰에서 조사를 딱 해가지고 8월 정도에 기소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년도 6개월 지나서 1월 달에 이준석 대표 다시 당대표 복귀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죽여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의혹이 한 3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성매매,
두 번째는 알선수재,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인데 성매매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알선수재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 교사인데 증거인멸 교사는 그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계속 부인해 버리면은 아마 증거가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최근에 거기에서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무고죄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고죄 이야기 알죠. 네. 좀 설명해 주시죠. 강용석,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 성상납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뭔 소리야, 난 안 받았어라고 해서 그 강용석,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라고 해야 되겠구나. 고소했죠. 고소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너는 성상납 받았는데 왜 이거를 안 했다고 하느냐? 그럼 무고죄죠, 무고죄. 근데 무고죄로 당 대표가 아웃된다? 당원 당규상에는 이제 당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원을 징계할 수 있는 게 무고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또 전가의 보도, 전가의 보도가 있잖아. 등. 요즘 얘기가 나온 것도 이제 알선수재 같은 경우로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소만. 기소는- 기소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재판 판결 나오는 거 시간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고사하는 거죠. 이준석 당 대표가 서서히 고사. 근데 뭐 지금 고사 안 될 것 같은데요. 고사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준석 당 대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그러니까 내부의 총기라는 당 대표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둘이 이제 공존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 난장판이에요, 하면은. 서로 씩씩 웃으면서 난장. 옛날처럼 그 생맥주 먹고 소주 마시면서 포옹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제 한 몸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딱 포용하는 모습 딱 보이시면 선거 때나 가능한 지지율이 거지. 선거 때나 가능한 거지.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근데 초선들이 연판장까지 돌렸잖아요. 32명밖에 안 돌렸잖아요. 32명밖에 안 돼요? 30명은 아니 왜 맨날 원인을 제공하고 그 불판하는 사람한테 문제 제기를 하세요? 이상한 나라야 보면.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할 자, 말이. 이 상황에 우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니다. 이준석 대표다. 누가 더 우선 책임이 큰가? 우선 책임은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이준석 봐야죠. 대표가 있다. 원인 제공자니까요.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김철근 정무실장 보내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좀 뭐 에이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갔었던 건 맞는 것 같고 2013년도에 그죠. 술 먹으러 술을 간 먹었다는 건 건 맞는 것 본인이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해결 방안도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된답니까? 아니죠. 이준석 대표 물러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당원 당규상 일들이 처리돼야 되고 대통령께서는 쫓아내라는 이런 당무 개입은 하시면 안 되고 윤핵관들도 당원 당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바꿔서 이준석 대표를 무리하게 쫓아내려고 한다라는 생각 갖지 마세요. 그건 그냥 이제 우리 순리대로 하시라. 장성철 소장님의 바람인데 네. 현재 흐름은 그럼 어떻게 갈 것 같아요? 흐름은 일단은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을 압박을 해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당규를 좀 개정하려는 시도.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더 압박을 해서 너 그만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일 하책이고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정미경, 김용태 둘이 남아도 이것은 당 비상 상황이니까 그냥 일단은 비대위원장 뽑자라고 하는 방법. 근데 비대위원장 선임은 할 수가 없는데 누가 하지? 하여간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해요. 아니 어느 당이든지 비대위원장 선임 대령 과정을 보면은 당에서 이야기하는 당원 당규를 늘 위반해요. 그렇죠. 늘 위반하고 근데 형이 웃긴 누가 게 임명했는지 모르게 비대위원장을 임명해 버리더라고. 그거야 민주당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라고 안 그럴까요? 말씀드리고 안 조만간 그런다고 조만간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다고 얘기해줘. 어떻게 그런다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그럼 속마음 비대위원장 임명한다 안 한다. 누가 임명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가 임명하는지까지 주체가 없어, 이야기해봐. 누가 주체가. 임명하느냐? 분명할 거예요. 아니 윤핵관들은 누가 임명하죠? 비대위원장? 제가 볼 때 전국이 열 거라니까요. 서병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위원장인가 그분이 할 거예요. 당원 당규 개정해야 되니까. 그럼 나름대로. 비대위원장 임명은 당 대표 혹은 당 대표 직무 대행 혹은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 뭐든지 바꾸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억나세요? 이제 2주 전에 제가 그 유산슬 노래 사랑의 재개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싹 다 갈아엎고 지금 예를 들면 재건축하려고 그러다가 재건축 안 되겠어. 이제 재개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옛날 시행사에 있는 이준석 시행사 사장 그냥 밀어내는 것도 나가. 너무 이런 거잖아요. 신나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신화세상 팩트를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 팩트를 질문 얘기하는데. 드린 거는 사실 이 재건축에 전주
전주. 돈 되는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거지 뭐. 근데 내 속마음은. 참 당의 상황을 보면서 웃긴 게 뭐냐면 보통 당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대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을 되게 개판으로 만든 거야. 비상 상황으로 만든 거야. 재밌네. 이거 바뀐 거라니까 이게. 난 웃겨 죽겠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휴가에 돌아오시잖아요. 며칠 날 돌아오시죠, 대통령이? 5일이니까 8월 5일. 금요일. 그 위에 오면 국민한테 설명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아마 대통령실 개편이 일부 있겠죠. 그잖아요. 해야죠. 그러면 당연히 당 여기도 하는 거죠. 같이 이걸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실도 바꾸고 당도 바꾸고 명분 좋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무리하게 당의 지도부를 바꾸라,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을 사퇴해라라고 한 사람들을 징계를 해가지고 대통령실 직원들을 바꾸면 되지 왜 당을 왜 바꾸냐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 강신업 변호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28% 물음표, 용산 비서실장부터 모두 머리 박고 물고 나면 서서 기어 나와라. 제가 볼 때 이분이 처음으로 만든 말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과격하지만 이 정도 되면 비서실장부터 사퇴 의사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재신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뭐 뒤에서 나오는 그냥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뭐 그렇게 LCD 뭐 그런 얘기 표현하던데. LED? LED? 아유 참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신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정도면 사표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사퇴해야죠. 누군가는.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비서실장 바꾸고 정무수석 바꾸고 대변인 바꾸고 이 세 명은 무조건 바꿔야죠. 근데 그 이야기를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당내에서도 하는 비주류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지금 82일 됐는데 어떻게 또 대통령한테 비서실장 바꾸라고 하겠습니까?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는데요. 아 근데 예를 들면은 그만한 정치력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중진 의원들도 없고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한테 쫙 줄 서 있는 것 같고 대통령한테 줄 서 있나 장제원한테 줄 서 있나 모르겠지만 지난주 막 금요일 날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 방에 초선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니, 어떻게 이럴 해야 때 되냐고. 저는 아쉬운 사람이 오세훈, 원희룡 이런 사람들 왜 말 못하죠? 조심해야죠. 장관하고 서울시장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내 분란을 너무 지금 조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자가 중심을 잡고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쓴소리 하는 거죠. 쓴소리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쓴소리 하면 제가 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려고 오세훈 하는 것 같아요. 시장하고도 과거에 이제 통화도 한번 했고 저 때문에 통화했잖아요. 예, 원희룡 지사한테 제가 명예 그 도민증도 받았고 이래가지고 두 분한테 애정이 있거든요. 입에 써야 몸에 좋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총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외부 총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쓴소리 보약 한 제 드셔야 돼요 지금. 건강 안 좋다는 또 유언비어까지 또 이렇게 지지율 건강이 안 좋으시고. 지지율 건강. 그러니까 뭘 지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볼 때. 대통령이 아니 본인요. 목숨. 아니 본인이 본인의 목숨을 지키려고 이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목숨. 목숨이- 선을 넘으면 안 되죠. 목숨이 좀 그래서. 밑으로 오세요? 아니, 당연하죠. 누구 목숨? 저희 목숨 아 지켜야죠.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옛날에 그 전효욱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네. 굉장히 뭐 이 본인의 심리적인 위축을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저는 뭐 당원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일단은 보수 우파 쪽이 계속 집권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하지 말고 중도 우파 정도 어때요? 중도 우파가 중도 우파. 계속 집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지금 근데 국민의힘의 행보는 중도 우파나 보수라고 보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플러스 참 태극기. 우려스러워요. 플러스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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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까지 참친.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이기고 선거를 계속 이긴 게 20, 30대와 60대 이상의 세대 간의 결합을 통해서 이번에 선거를 계속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20, 30대가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80% 정도가 부정평가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선거 어떻게 이길 거냐고. 난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 한심해. 근데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몇몇 윤핵관들은 우리가 이준석을 완전하게 쫓아버리고 흔적을 지워버리면 지지율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집권 여당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지지율을 장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떨어뜨린다. 네. 뭐 그런 전략이라는 네, 완전히 없애버리면 된다고. 나 이해가 안 돼. 거의 공매도네. 공매도. 공매도네 공매도. 지지율 공매도 전략. 공매도 야, 전략이네. 지지율 공매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요? 모든 면에서.
구체적이진 않은데 네, 그냥 느낌상 모든 면에서. 느낌상 네. 예. 똑같은 얘기예요. 뭐지 그 좋아 빠르게 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좋아 빠르게 뭐가 좋은지 몰라. 그냥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일단 거야.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해. 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 이야기는 아니, 할 필요가 여기보다야 없는 잘하겠죠 게 지금은. 민주당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시청률이 안 나와요. 시청률이 안 나와. 아, 나 참. 아, 자, 가격이 안 나와 가격이.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의 준비된 영상 보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윤 정부는 망했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취임 2달 반 만에 20%대까지 추락하고 만 건데요. 인사 문제에 문자 파문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는 격가지가 아닌 밑동이 뿌리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수습 시기를 놓치면 곧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안팎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담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지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죠. 네, 역대 가장 못하는 정부 아닐까요? 정권 초반기에 저쪽에 물어보세요. 장기적으로는 왜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어봐요? 망했다고 했잖아. 저는 조건부였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당내에서 나오는 그리고 진영에서 나오는 다른 얘기들,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른 얘기들을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망했다라고 한 거지 그냥 무조건 망했다라고 안 그럼 했어요. 망했죠. 아. 내부 총질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생각이지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보수파 진영에서 다른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를 또 위해를 가하면 장애권이 전화했잖아요. 장애권? 내부 총질이 딱 그 느낌이 들죠. 배신의 정치. 딱 그 느낌이 들죠. 망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딱 본인이 자기네들이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좌고우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싹 갈아엎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하나 뭐가 나와, 뭐 보물도 나오고 막 이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을 딱 중단해야 되잖아요. 무슨 중단이야, 깨버려 그냥.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이렇게 가면 말씀하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된다. 본인이 검찰총장 했을 때 좋아 수사해 그 길로 가. 그래서 다 정리해서 다 보내고 나니까 정리가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사고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였을 때,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성공, 본인의 인생 성공 방정식을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대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가 범죄자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아직도 아쉬운 게 뭐냐면 야당의 지도부들 좀 초청을 해서 저녁에 맥주 한잔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번에 정치적인 어떤 포용력이 늘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점점 울타리를 치는 것 같아요. 내 편 아닌 사람들하고는 나 얘기하지 않겠어. 큰일 났습니다. 수습 시기를 놓치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근데 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하지 않는 게 아직 뭐 80여 일만 지났고 대통령께서 휴가 다녀오시면 좀 수습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수습책은 일단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부터 아, 해야죠. 그거부터 해야 되고 당무에 대해서는 정말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휴가지에서 뭐 예를 들면 장제원하고 통화해서 야 좋아 처리해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원 당규대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의원들 뜻 모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지 저런 모습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여기서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장재현 의원은 진짜 그 윤핵관에 대해서 당과 국가 운영에 개입할 만큼 실력이 있나요? 더 어려운 질문을 지금 본인은 알고는 어떻게 있지만 생각해요? 말하기 어려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잘 모르니까. 근데 저도 이제 부산에 한 번씩 출장, 뭐 휴가 이런 거 자주 가는데 그런 대단한 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겠죠. 야, 부산에 우리 대표적인 이제 장제원 의원도 중진 의원이 됐으니까 중진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구나. 그러면은 부산 경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되게 낮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쓰나미예요. 쓰나미. 뭘 하든 제가 볼 때 안 된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제가 좀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장제원 의원과 대선 이후에 장제원 의원은 그 위상과 실력이 좀 천양지차로 많이 차이가 나 있을 텐데 본인이 그러한
이 국정 운영을 하는 이 국정에서 차지하는 본인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고 높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나는 그냥 평의원이야. 나는 뭐 욕심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본인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근데 왜 저런 분이 영향력이 커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이 신임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우리 이제 최경환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 훌륭하시네.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자기의 흔히 하는 정책 방향의 체계가 존재했어요 분명히.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지금 우리 부산시장하고 있는 박영준 시장이라든가 나름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아유 저 정도면 책사로서 기본 자질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제원 의원이라는 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리더 뭐 김무성 의원 같은 뭐 큰형님 리더십이 있는가 아니면 정책 마인드가 탁월한가 아니면 뭐 꾀가 있는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욕심만 있죠. 욕심만. 네.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권력을 통해서 2024년도에 총선 공천권을 내가 행사하겠어. 그런 욕심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우려스러워요. 다음에도 부산에서 출마하시나요? 근데 저런 분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권 때 그 총선 공천권을 막 좌지우지했던 이방호, 정종복 이방호 그 사천 네. 경남 사천 완전히 이방호. 끝났잖아요. 예, 정종복 그리고 장관. 박근혜 때 이한구, 이양호, 뭐 원유철, 원유철. 뭐 이런 사람들 봐봐요. 완전 끝났잖아요. 안 좋아요.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망했다 이후에 말로가 말로가 안 권력을 좋아. 아니 저는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을 때 베풀어야 돼요. 움켜쥐려고 하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용하고 베풀고 본인 뒤로 물러나서 백의종군하고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박수 쳐주고 본인의 권력이 더 커지는 거지. 내가 권력 잡았으니까 그 권력 움켜쥐겠다,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요 다 빠져나갑니다. 심판받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공사 관계가 공사? 불분명한 사적 욕심이 담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출마하는 곳에 제가 가서 대항마로 출마하면 어떨까요? 형은 여기 스픽스에서 그냥 방송이네. 네, 안 돼요. 그럼 김종국 교수님 가시는 걸로 그거는 장제원 제가 그 의원을 근거가 있어가지고. 장제원 의원을 뭘 당선시켜주기 위한 음모야. 내가 음모야? 봤을 때. 예. 형 어떻게 부산 가서 할 거예요? 제가 친장 세력입니까? 아유 너무하네 진짜. 아니 그 장제원 의원 지역구가 사상구가 예. 부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박진영 교수님 예전에 거기 나가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손수조라는 네. 약자였기 때문에 그러지 약자였기 않았나?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사선 다뤄주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박진영 교수님이 나가시면.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에게 더 힘이 세져야지 윤석열 정부가 더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음모론인가요? 아니 집권 여당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뭐 작업 아니면 생각하지 마시고. 5년 내내 정반대로 하셨으면서 뭘 또 갑자기 또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기억- 제가 볼 때는 신 내놓은 안 부리니까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억 안 나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나고 나면은 지지율 이 정도면은 내부에서 대통령 탈당하라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100% 나오는데 네. 윤핵관들은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못 보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연말에. 연말쯤 되면 네. 지지율이 반등할 거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뚜벅뚜벅 본인의 길을 본인의 생각을 걸어가면 지지율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제가 볼 땐 여유가 있어 보여요. 누가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으나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뭐 그때 무슨 뭐 인술 뭐 한때 또 가는 거 보면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즐기고 볼 땐 있죠. 그런 얘기도 그런 공감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올라가는 상황들에서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판단이 제가 볼 때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길을 갈 턱이 없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근데 턱이 없죠.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그 당시에 지지율도 높았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의 정치, 옥새 들고 나르샤 안 가지고 날랐다고. 안 가지고 날랐어요? 옥새는 충무고 금고에 있었다고요. 좀 몇 번 얘기해 형하고 방송하면서 좀. 아 그런가?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있어. 몸만 내려가면서 가져간 것처럼 예를 들면 액션을 취하게 된 거죠. 아니 따지고 그게 아니라 안 가져간 건 다 알았는데 그 당시에 친박 홍보본부장인 조동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아, 그 옥세들고 선거, 나르샤 선거 잘한 제목 딱 해가지고 홍보 동영상을 그래가지고 당내에서. 당내에서 야, 심하다. 하여튼 이상한 집단이라. 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면은 그때 찐박들과 지금의 윤핵관들 어디가 더해요? 더 나쁘냐? 네. 윤핵관들이 나쁘죠. 정말 본인들이 잘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이 있어요. 윤핵관들이 더 실력도 없죠, 솔직히. 실력도 없죠. 솔직히 그 당시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들은 그래도 정치를 계속 해왔던 분들이고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웃사이드들이었어요.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솔직히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아웃사이드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권 잡고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정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선이 너무 넓어요. 전선. 저 온갖 곳에 다 싸운다. 다 싸워요, 다. 내 편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도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개혁 정책 못 해요. 국민연금 개혁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공무원연금 개혁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연금 개혁 못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자, 그럼 이 즈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내부의 적은 이준석 대표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 윤석열 정권의 최고의 내부의 적은 장제원 의원 같아요. 본인이 이제 당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그것은 내가 공천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살면서 조수진 전 최고위원의 편을 들 날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는 조수진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 정도예요, 장제원 의원이? 왜냐하면 윤핵관들 뒤로 이선으로 물러나야세요라고 조수진 의원이 딱 사퇴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상황을 정확히 보는 거다.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이 두 분들은 뒤에 물러나셔야 돼요. 아니, 장제원 의원은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뭐 의원인데 지금. 다 아시면서 또 어디로 물러나지 진짜? 아니, 어떻게 원로 의원직을 그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원직을 그만 좋은 것은 어떨까? 근데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장제원 의원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 동의해요. 이유는 뭐냐면 전 지금 제가 볼 때 장제원 의원이 생각이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와서 장제원 의원이 100% 윤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100%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부에 카르텔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 출신들, 그렇겠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있으면서 장제원이 노력한 만큼 장제원이 보상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싹 섰을 거라고 보고 몇 가지 계기가 있죠. 인사 조금 잘못다고 작살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과거에. 본인이 이거 안 되겠는데? 왜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가지?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사람인데 장제원도 모르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죠. 대통령 인수위 비서실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그러면 본인이 어느 순간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권력이 되게 무서운 건데. 그러면 본인도 김건희 쪽 라인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으니까 다 정보들을 취합을 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추측이죠? 추측입니다. 본인이 이 당 내에서 나름대로 강고한 어떤 네트워크를 갖지 않게 되면 본인의 미래도 없는 거죠. 야,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농담 비슷하게 그걸 또 뭐 본질이야. 지금 거기까지- 추측인데. 아니, 농담 비슷하게 추정, 그런 추정.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장제원 의원이 지금 검사 되기 위해서 로스쿨 준비하고 있다. 이런 헛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차라리. 훨씬 낫고 이게 뭐냐면은 안 돼, 안 언젠가 돼. 나도 팽당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나도 강고한 내 세력을 구축해놔야 된다. 그게 이게 뭐냐면 모택동 사후의 사인방들이 준비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도 이 도망갔죠. 사인방들도 민심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장제원 의원이 그 정도까지 생각할 만한 사람이냐라는 것은 좀 저는 회의적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특별히 그건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본능으로, 하는 거지. 본능으로.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본능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한번 당선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름대로 역경을 겪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2016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생존 본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흘러가는 얘기인데 뭐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용산 근처에 가게 되면 그 검찰 출신들 인사 그 비서관급들이 엄청 힘이 세다. 아, 이 당연히 심각할 세죠. 정도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권성동, 장제원 이런 입장에서 비서관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청와대 얼라들이지. 근데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알죠. 뭐지? 이거? 이제 그때부터 예를 들면 불신이 시작되는 거죠.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한 몇 명한테 얘기해봤더니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그렇게 힘이 세대요. 총무비서관이니까 제일 세죠, 당연히. 아니 근데 군기반장이래 완전히. 원래 원래 총무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은 하는 거예요. 군기반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사 정도 군기. 그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거의 이제 옛날에 안봉근이 문고리. 그 수석실 뭐 비서관실 다니면서 군기 잡았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행정관들 이런 군기가 아니라 그냥 쫙 그냥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같은 윤씨여서 그런가요? 집안 사람이어서? 그 이야기는 정무수석실까지도 개입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본인이 그죠? 그럴 만한 머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매우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되게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윤재순으로 보인다. 그냥 다. 사실 조심하라. 청와대에서 때로는 비서실장보다 정무수석이 힘이 센 게 맞거든. 정치가 근데- 잘 돌아가려면. 근데 정무수석이랑 대통령이랑 같은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이 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이진복 정무수석님은 저도 잘 알지만 되게 좋은 분이거든요. 네. 근데 정무적으로 탁월한 기획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홍지만 정무비서관도 저랑 친하거든요. 근데 그 형도 되게 좋은 형이에요. 근데 그분도 두 분을 정무수석실에 갖다 놨다는 것 자체가 정무 기능을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장의하려고 했다는 거. 자, 오늘 거잖아요, 본인 저희가 생각에. 네. 끝까지 장제원 의원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저는. 이제. 자, 그만 얘기하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큰 공을 세운 건 맞죠, 그죠? 예. 큰 공을 세웠는데 두 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갈라지는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유승민 의원이 그 십상시들이라든가 뭐 청와대 얼라들 이런 이야기 하면서부터 이제 갈라진 건가요? 그냥 그때 대선 캠프 때는 그렇게 했었고 본격적인 거는 2014년도 우리는 당대표 선거 나가면서 친박이랑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이랑은 대통령 취임하고 2년 후에 네. 당대표가 되면서 예, 당대표 선거 나가면서 네. 왜냐면 청와대에서는 서청원 의원을 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죽이려고 했었고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되면서부터 끝난 거죠. 완전히. 또 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유승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할 거라고 했지만 딱 원내대표 하면서 시행령을 통해서 뭐 법을 위반하는 그런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맞죠. 네. 만들었었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런 얘기하면서 완전히 갈라진 거죠. 2015년도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종국 교수님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장제원 의원이 김무성 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정치적 리더십이나 기획력이 있는가요? 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기획력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러니까 네. 이제 김무성,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 체력이 있고 그릇이 좀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네. 정치의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전 장제원 의원은 기획력은 있는 것 같아요. 기획력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세력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좀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나게 그 후보한테 그 윤석열 대통령이죠. 엄청나게 보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획력, 대응 능력 과정에서 신뢰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략은 모르겠으나 꽤는 있다. 그걸 우린 기획이라고 표현해 주죠. 아, 뭐 기획이, 꽤까지 예. 가면 좀 너무 좀 그 개머리 같은 건 얘기니까 좀 그럴 것 같고. 정도전은 아니지만 한 명의 일수는 있다. 한 명이 한 명이 더 훌륭합니까? 대단하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보고서를 쓸 때 이렇게 보고서를 써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방향성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정보 보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야, 이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시죠. 이제 후보님께서 결정하시죠. 당연히 그래도 가중치는 주겠죠. 거기. 가중 씨는 뭐 제일 좋은 보고서가 밑줄 긋는 거예요. 아니면 저 야광 펜트 긋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할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분도 과거에 이제 대선 주자 측근이셨거든요. 저는 많이 팽당했어요. 보고서 쓰면.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서 항상 아닙니다. 또 그럼 제가 전 잘했고 또 주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또 뭐 이상하게. 정치권에서 최고로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기 전까지 안 써줍니다. 써달라고. 네. 써달라고 할 때까지는 써달라고가 아니라 써달라고. 써달라고. 써달라고 해봐. 써달라고. 두 분 다 영남. 아니 그러니까 대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써달라고 안 되는 거나 우리 장 소장님이 써달라고 안 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대체로요. 네. 써줘야 그나마 예를 들면 뭐라도 시켜줘요.
안 써주면 안 시켜주죠. 아, 그래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안 시켜주는구나. 끝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시간 넘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성비 두 분이 떠나세요. 장제원 의원께 그 고언 한마디씩 하는 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본인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윤석열 정권 집권 세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말과 행동에 상당히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욕심을 버리시고 지방자치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부산시장? 왜냐하면 도움이 이렇게 많이 되시지는 않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고 제부터 권력은 나눌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가지려고 하는 순간 아까 말씀하셨죠. 말로가. 네. 앙드레 말로는 아닙니다. 로마 제국 그 멸망사라고 있잖아요. 네, 그 네. 에드워드 기번 썼던 이야기는 모든 제국은 내부에서 망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내부의 분란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망하는 걸 제가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아마 대한민국의 수많은 방송 중에 이렇게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방송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제원 의원을 집중적으로 다룬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자, 정치의 본질을 다루는 방송 정치 본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